네, 어제 분식집에 갔습니다. 떡볶이, 김밥, 그리고 라면, 튀김 여러 가지를 먹었는데요. 많이 고르라고 하니까 실제로 진짜 많이 고르더라고요. 어제 나온 점심값 34,000원입니다. 1인당으로 계산하면 17,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매일이라면 사실 부담되는 수준이긴 하죠. 실제로 지난해 올해 들어서요. 이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통계청의 조사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요. 3년 연속 올랐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도 높은 수치인데요.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바로 가공식품 상승세인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올랐다가 가격이 최근 들어서 안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할 만한 이 기업 바로 CJ제일제당인데요. 최근에 실적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김밥, 라면, 라볶이, 어묵이 지금 34,000원이다. 이거 그냥 많이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걸 떠나서 어쨌거나 요즘 외식비 정말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CJ제일제당이 그 수혜를 본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매출이 3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CJ제일제당에서 혹시 자주 드시는 거 있으세요? 햇반 많이 햇반이요? 먹죠. 예. 신혼인데 햇반 많이 드시나 봐요. 아무래도 네. 너무 개인적인 걸 물어보지 말고요. 예. 네, 이 식품 분야 그 매출에는요, 가공식품 외에도 밀가루나 설탕 그리고 식용유 같은 소재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 가공식품 부분 좀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실적을 보면요. 가공식품은 국내 상승세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해외에서는 1조 3천억 원, 4천억 원 사이로 큰 변동이 없는데 국내에서는 3분기 기준으로 반등을 하면서 1조 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식비가 비싸져서 집밥을 먹는다. 상당히 좀 씁쓸한 얘기기도 한데. 근데 요즘 이커머스 1위, 이 쿠팡하고 CJ제일제당하고 납품 단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갈등이 있어가지고 납품도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네. 잘 해결이 된 겁니까, 이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되고요. 이 쿠팡이랑 CJ제일제당이 등을 돌린 게 지난 2022년 12월이었는데요. 이때부터 납품을 안 해서 사실 그 다음 해부터 1,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CJ가 이때부터 채널 다변화를 시작을 하는데요. 컬리랑 전용 제품도 만들고 또 자체몰도 강화하고 또 SSG닷컴이나 11번가 같은 유통 채널이랑 협력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실적이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알리에 진출했습니다. 국내 식품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진출을 했는데 이 알리의 상승세가 무섭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 개선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장사죠. 이 쿠팡의 위협을 그래도 잘 물리치고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사님 물론 외식비 상승으로 반사이익을 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최근에 이제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정부가 물가 낮춰라, 너무 높이지 마라 이렇게 압력도 주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CJ제일제당 올해 앞으로 좀 실적 괜찮다고 보세요, 계속? 네, 일단은 이 음식료 산업도 하나의 사이클 산업입니다. 한번 사이클이 타게 되면은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르고 내릴 때는 또 무섭게 내리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해외 매출 다변화로 인해서 물론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음식물 물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영향 자체가 일단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소위 이제 K푸드가 좀 상당히 열풍 아니겠습니까? 매출처가 상당히 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상황에서 원가 부담도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바닥을 통과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외식 물가가 너무나 비싸고요. 그리고 10대부터 60대, 70대를 아우르면서 거의 이제 1인 가구는 이제 전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식을 해 먹기가 정말 불편합니다. 그렇죠. 남는 음식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가공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까지 우리가 종합을 해본다라면은 CJ제일제당 같은 음식료 주식들의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CJ제일제당이 대한통운도 들고 있잖아요. 자회사로 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긴 지금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제일제당 매출 보면요. 식품과 물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각각 11조 원 규모고요. 특히 이 알리 물량을 CJ 대한통운이 대부분 맡고 있는데 최근에 알리가 이거를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과 헤어질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경쟁 입장을 붙였는데 사실 업계에서는요, 이 물량을 소화할 만한 업체가 다른 곳은 또 마땅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고요. 최근에 알리가 물류센터를 국내에 구축하겠다고 밝혀진 것이 있는데 사실 아직 어디에 구축할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등은 밝혀진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계약이 연장되면요, 최소 1년 이상은 CJ 대한통운도 계속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사님 올해 뭐 지금 CJ 제일제당 바닥을 지났다 말씀을 주셨는데 식품주들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장 좀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다 바닥을 찍었다라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당연한 거지만 이제는 보통 어떤 산업이 바닥을 찍고 돌아설 때는 항상 그렇지만은 대장주를 보셔야 되고 그 대장주는 가장 덩치가 큰 종목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CJ 제일제당을 먼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 결론은요? 네, 제일 긴장되는 시간인데요. 네. CJ 제일제당이 잘 나가긴 하지만요, 이 외식 물가가 정말 올라서 많이 속상하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외식 햇반으로 햇반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좀 나름 잘 살렸네요. 기대보다. 감사합니다. 걱정보다 잘 살렸습니다. 외식비 물가 상승률 다른 부분보다 특히 더 외식이 많이 올랐다 그러던데 힘들 때 우리는 이렇게 수혜주를 좀 찾아보는 전략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